네,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3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애국 계몽운동을 주제로 애국 계몽운동의 전개 방향을 이해하고 그 주요 활동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특히 신민회라고 하는 애국 계몽운동 단체의 활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향후 민족운동 전개와 관련하여 어떤 의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계몽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는데요. 오늘 학습 목표가 전개 방향을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 하나는 실력 양성만이 살 길이다. 실력 양성운동. 또 하나는 교육과 언론 활동을 통한 실력 양성.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먼저 교육과 언론을 통해서 힘을 기르고 사람들을 계몽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개혁적 유학자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사회 진화론이 수입됩니다. 사회 진화론이란 인간 사회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진보한다고 이해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의 진화론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에 따라서 힘이 센 놈들만 살아남는 거라면 인간 사회, 국가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회 진화론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신들이 그 식민 지배를 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퍼뜨린 측면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힘이 약해서 약육강식 사회, 적자생존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먹히는 건 너희들의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라는 논리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적자생존의 노인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실력을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초기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힘을 기르면 국권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백성들을 계몽시키고 산업을 일으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대표적인 애국 계몽운동 단체들로서는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일부러 언급을 안 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대한협회 등이 있습니다.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우리 땅에 그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땅들을 마음껏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가지고는 성이 안 찼나 봐요. 많은 땅이 놀고 있다, 황무지다. 자기들이 이걸 개척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해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농지를 넓힌다 해서 농광회사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이 보안회는 결국 일본의 압력으로 해산됩니다. 밑보인 거죠. 그 뒤에 이제 독립협회 활동을 하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헌정연구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름 그대로 입헌 군주정을 해보고 싶은 거죠. 입헌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어 보자. 헌법에 입각한 정치를 해보자라고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을사조약, 을사늑약을 막 지지하고 있었던 친일단체 일진회를 비판하는 활동을 열심히 펼치죠. 하지만 결국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울산늑약 체결에 반대했던 헌정연구회는 통감부에 의해서 해산됩니다. 그 뒤에 이제 이 헌정연구회 분들이 만든 게 대한자강회죠. 대한자강회는 전국에 지혜를 두고 월보를 발행했습니다.
그 책자 대한자강의 월보, 대한자강회보라고 써져 있는 그 월에 한 번씩 책자를 발행하는 거죠. 그리고 연설회 등을 통해서 계몽 활동을 펼쳐갑니다. 특히 고종 강제 퇴위 운동을 열심히 펼칩니다. 일본한테 밉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본은 통감부는 보안법을 적용해가지고 대한자강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 그 뒤에 대한협회는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가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 국가를 지배하는 이론적인 근거로 주장됐던 거 아닙니까? 열심히 경쟁했지만 네가 졌지 않느냐, 경쟁에 뒤처졌으니까 망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돼버리는데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대한협회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제에 대한 그 저항의 강도가 굉장히 진했다가 점점 옅어지거든요. 물론 일본의 통감부의 압박도 있죠. 그래서 통감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애국운동을 펼치다 보니까 실력 양성운동을 펼치다 보니까 한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의병투쟁에 대해서 무식한 투쟁이다.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친일적인 성향으로까지 가버립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대한협회죠. 그럼 선생님 외국 계몽운동 단체에서 빼시죠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친일화 한자로 써놔서 여러분들이 제가 대한협회를 굳이 여기다가 지금 써놓은 이유는요. 대한협회 활동을 했던 분들 중에서 독립운동가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한협회가 다 친일화됐던 건 아니고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애국계몽운동 단체 맞는데 점차 친일화 돼갔다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이 아는 분 중에서 대한협회 활동을 하고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분이 안동지역, 경북 안동지역의 이상용 선생.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까지 하는 독립운동가지만 그분도 대한협회 안동지회장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대한협회가 무조건하고 친일단체는 아니었다. 애국계몽운동단체의 마지막을 장식했으나 친일화되는 흑화돼 버렸다. 요즘 표현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육과 언론활동을 통한 실력 양성운동. 학회, 뭐 서북학회, 기호흥학회 뭐 등등 여러 지역에서 월보를 간행하고 뭐 강연회도 열고 이러면서 민중계몽과 근대교육 이런 활동에 열심히 펼쳤던 게 이런 각종 학회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지식인들이 학교를 당연히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이 엄청 만들어집니다. 이때 국권 회복을 위한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만큼 좋은 게 없다. 민중을 계몽하고 근대교육하자 해서 곳곳에서 학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일본은 사립학교령, 학회령, 출판법, 보안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탄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을 통한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많은 신문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죠. 황성신문은 장지연이라고 하는 논설위원이 시일야 방성되고 오늘 낮에 목 놓아 곡을 한다. 큰 소리로 그러니까 목을 놓아 통곡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뜻인데 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통해서 을사늑약을 강렬하게 비판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 장지연이라고 하는 분도 나중엔 친일화된다는 논란이 좀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죠. 대한매일신보는 역사적인 신문입니다. 꼭 알아두어야 될 신문이라고 저는 별표를 해두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 대한매일신보를
만든 사람이 발행인이 영국 사람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 영국과 일본은 2차 영일 동맹을 맺은 동맹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인 베델을 일본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을 10분 활용해서 이 영국인 베델은 반일적인 논조의 기사들을 제대로 싣죠. 일본을 비판하고요. 그리고 의병들의 활약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도를 해줍니다. 일본 입장에서 통감부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겠죠. 근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네. 결국 베델을 이런저런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하고요. 베델은 외국 사람이니까 우리 땅에서 재판을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영국 아마 홍콩 가서 재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홍콩에 있는 영국 뭐 대사관일까요? 영국이 당시에 이 홍콩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여기 가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열심히 항일 언론 활동을 펼치죠.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만 이 대한매일신보 덕분에 일제의 침략상을 우리 백성들이 제대로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국제보상운동도 이 대한매일신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줬지 않습니까? 주도했었죠. 이러한 언론 활동들이 있었다. 근데 이 일본이 나중에 이 대한매일신보는 제대로 복수를 합니다. 어, 국권을 피탈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망하자 모든 신문을 다 폐간했는데 이 대한매일신보 하나만 남겨놔요. 대한매일신보 하나만 남겨놔가지고 총독부의 기관지로 매일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대한자 떼버리고 총독부의 기관지로 써버립니다. 좀 안타깝죠. 가장 끝까지 싸웠던 항일신문을 친일신문으로 만들어서 그 정신을 밟아버린 겁니다. 신민회 안창호와 대한매일신보의 사장까지 했던 양기탁이 주도해서 만든 비밀 결사단체. 애국계몽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다. 무슨 말이냐? 애국계몽운동이 비판받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쟁을 펼치는 의병운동에 대해서도 무장투쟁운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무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둘이 콜라보를 이뤄서 함께 가야 되는데 바로 시민회는 그걸 애국계몽운동의 친일화되는 경향, 무장투쟁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냈다는 거죠. 또 의미가 있는 것은 공화정을 목표로 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왕정이나 입헌군주정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인 공화정, 국민주권의 공화정을 세우려고 목표한 최초의 단체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겉으로는 애국계몽운동 단체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오산학교, 대성학교와 같은 학교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회사, 태극서관 같은 책방 등을 운영하면서 서점 등을 운영하면서 출판업과 도자기업 등 산업을 육성합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독립전쟁을 해서 일본을 몰아내겠다. 군대를 모아서 독립전쟁을 하겠다는 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계몽운동의 한계라고 생각됐던 무장투쟁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력 양성 플러스 무장투쟁 같이 고민했던 단체 신민회. 이게 신민회의 역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해외 독립운동 기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남만주. 우리가 흔히 그때 서간도라고 불렀죠. 삼원부라고 하는 곳에 신흥무관학교 등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독립운동가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죠. 바로 이 단체가 신민회입니다. 근데 이 신민회의 국내 조직은 안타깝게도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돼 버립니다. 평안도하고 황해도 일대의 민족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조작해낸 사건이 백오인 사건인데요.
조선 총독 내라우치 암살을 이들이 불량한 조선인들이 준비했다라는 거 해가지고 평안도 지역에 좀 이름 있는 항일 운동가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잡아냈는데 많은 고문 끝에 뭐 여기 시민회 같은 경우는 점조직이라 비밀 결사라서 누가 회원인지 서로가 잘 모릅니다. A라는 사람을 막 이렇게 고문해서 B를 알아내고 B라는 사람을 막 고문하다 보니까 C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감자 줄기에서 감자가 이렇게 나오듯이 막 계속 딸려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5명이나 기소돼서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평안도 황해도 일대에서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었던 신민의 국내 조직들이 다 체포돼 버린 거예요. 뭐 신민 회원이어서 잡혔다 뭐 이런저런 걸 떠나가지고 그렇게 다 체포되다 보니까 사실상 국내 조직이 와해돼 버린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거꾸로 한국사 32강 끝.